6. 관록궁은 이마의 한가운데로 부모 조상의 음덕과 직업 지위 등의 귀천을 판단하는 부위이다. 이마는 뒤로 자빠지지 않고 패이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간을 엎어놓은 듯 살집이 두툼한 모양을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부모인 1월가까지 뼈가 솟아 힘차게 가면 금상첨 화로 북이 공명한다. 이마의 모양이 뒤로 자빠지거나 함몰됨이 없이 담당한 기세를 지니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여자의 이마가 넓고 크면 스스로 자립 의지가 강해 부부궁은 불길하다. 옆 그림은 이마의 좌측 부위가 울퉁불퉁 함몰되어 있다. 여성은 이마를 통해 부모 덕과 남편 운을 보는데 이처럼 반듯하지 못하면 부모 덕과 남편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눈썹도 빈약하여 양 눈을 보호하지 못하니 부부궁도 불길하다. 관복궁인 이마의 한가운데도 살짝 꺼져 있고 이마가 너무 넓은 편이라 남편 운도 약하다. 여성에겐 좌측 부모궁이 모친인 월각이니 모친과의 연이 박함을 의미한다. 부모궁은 좌우 눈썹 위로, 이마 중앙의 좌우는 1월각으로 왼쪽을 일각인 부친, 오른쪽을 월각인 모친을 주관하며 여자는 반대이다. 남자 여우 부모궁이 높고 둥글며 밝고 깨끗하면 부모가 건강하여 장수하고 낮고 꺼지고 흠이 있으면 어려서 부모를 이별하며 어둡고 깨끗지 못하면 부모에게 항시 노고와 질병이 많다. 옆 그림을 보면 1월각에 뼈가 솟아있어 부모 덕이 많고 부모가 건강 장수한다. 질궁은 인당 밑에 두 눈 사이 산을 가리킨다. 산근은 재물궁인 코에 무리가 되므로 산근이 살짝 쿠션을 받고 풍만하게 코로 뻗어나가면 부모 조상의 녹을 받고 수명이 길며 평평하면 집안이 화합한다. 만일 산근에 흠집이 있거나 움푹 꺼져 있으면 재물궁의 뿌리가 상한 격이라 병고에 시달리고 재물의 고통을 받는다. 또한 여자는 코를 남편으로 보는데 산근이 빈약한 코는 남편 덕을 기대할 수 없다. 코의 점은 재물 손재를 의미하니 돈 나갈 일이 많다. 7. 광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포악하고 고집이 세고 여자는 남편을 상징하는 코를 보좌하지 못하며 음기가 강해 남자 기운을 꺾으니 여러 번 결혼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 많으며 화합하기 힘들다. 경사진 이마, 계단형, 좁은 이마는 고생이 많고 가정 붕괴되며 파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뺨인지고가 움푹 패이면 창구가 빈 격으로 살이 불안하므로 이동에 잦아 가정의 혜택을 입지 못한다. 입은 여자에게 가정과 자식을 뜻하고 남자는 철을 살피는 자리이다. 윗입술은 하늘이고 아랫입술을 땅이라 한다. 여자가 아랫입술이 돌출되면 하극상으로 가정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목소리까지 깨진 듯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윗입술이 얇아도 아랫입술에게 극을 당하는 하극상이 나타나므로 윗사람에게 직언을 잘해 신임을 얻지 못한다. 입은 말년운을 보며 수명 판단과 가정운이나 자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입 모양은 네모지고 두툼하며 커야 한다. 그리고 입꼬리가 귓밥인 수주를 향해 올라가야 재물복이 있다. 그런데 입꼬리가 처져 흘러내리면 재물이 새는 격으로 빈천하며 또한 입 가운데가 뾰족하게 돌출되어 붕어처럼 생긴 모양이면 냉정하고 야박한 성격이 많아 자녀와의 인연이 좋지 않고 인중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 외로운 상이다. 각진 턱은 하악 고린 시골이 돌출한 것이며 성격이 적극적이며 여자는 고집과 기가 세서 남자를 업신여기고 극성스러운 성격으로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며 이기심과 욕실이 강하고 부부궁이 불길하다. 8. 구화는 거북눈이며 길상으로 알려진 눈이다. 거북이처럼 눈 윗꺼풀에 여러 겹의 쌍꺼풀이 있고 주름이 많고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신체가 건강하여 장수하며 느긋한 성품과 정이 많은 성격 덕분에 인복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식운이 좋다. 거북이 눈의 용안을 함께 가진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얼굴은 큰데 눈이 적으면 막히는 일이 많다. 코끼리 눈이란 부귀와 수명을 누리는 길상이며 눈의 위아래에 물결진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질도 온화하며 포옹력이 있어 노함을 나타내는 일이 없다. 그러나 자잘한 일보단 큼직한 일을 수행하는 타입이므로 냉정한 결단력도 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이 가늘고 긴 용안을 함께 지니고 인중의 좌우인 선고가 두둑하여 인중의 골이 넘치지 않게 보호하면 되기라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며 상안의 법령이 좋으면 큰 회사를 경영한다. 9. 귀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귀는 음욕이 강하고 호색하여 부부연이 불길하며 초혼에 실패할 수 있다. 또한 내륜이 외륜을 벗어나면 일찍 독립적인 생활을 하므로 부모 덕은 박하다. 귓불이 빈약하면 수입이 많아도 지출할 곳이 많아 낭비하고 성품도 안정감이 부족하고 성급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 견실한 삶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 위치가 눈썹 위로 올라붙을 정도로 높은 사람은 대부분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으며 귀인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 반면에 위치가 낮은 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으로 고난을 많이 겪지만 성공해도 겸손하다. 다만 의지가 약한 편이라 주변 환경에 너무 심취하면 벗어나기 힘든 경향이 있다. 민둥귀는 귓바퀴가 뚜렷하지 않고 귀 안쪽에 울퉁불퉁한 선이 없는 모양을 말한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모험심이 강하고 부귀를 누리지만 말년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로 젊었을 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귓구멍이 작으면 소심하며 귓구멍이 크면 대범한 성격이다. 얼굴색보다 진한 붉은색 귀나 또는 붉은색 귓볼을 지닌 남녀는 신장 기능이 좋아 혈액순환이 좋으며 스태미너가 넘쳐 성욕이 왕성한 사람이다. 더구나 콧방울도 두툼하면 원기 왕성하며 재물운도 길하다. 귀는 신장을 담당하는데 귓구멍에 긴 털이 있으면 무병장수할 상이다. 10. 귀를 3등분하여 상부는 천륜에 해당되며 지혜를 의미하고 중부는 의지를 나타내며 하부는 애정과 감정을 나타낸다. 귀바퀴가 둥글게 외곽이 내각을 감싸면 부모 슬하에서 도움이 크니 건전한 생각을 지니게 된다. 귓구멍을 풍문이라 하는데 귓구멍이 크면 도량이 크고 귓구멍이 작으면 도량이 작은 편이다. 귀가 크면 장수하고 작으면 단명한다. 귀의 아랫부분인 귓볼을 수주라고 하는데 두텁고 살이 많을수록 좋으며 특히 귓볼이 입가를 향해 살짝 들려 있어야 재물복이 길하다. 위의 귀보다 귓볼도 작고 더구나 외륜과 내륜이 위의 귀처럼 평행선을 달리지 못한다. 위 그림처럼 윤곽이 분명하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좋은 것이다. 송해님의 귀처럼 귀가 두껍고 크며 귓볼이 가득 있으면 성격이 온화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남자가 이렇다면 머리가 아주 좋고 사업적으로 큰 성취가 있으며 마음씨가 선량하다. 여자가 이런 특징이 있으면 착하고 선량한 현모양처가 될 것이다. 귀의 상부가 발달하면 지혜 총명하며 귓밥이 두둑하니 감성적이며 분노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좋다. 앞에서 볼 때 귀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마음씨가 선하고 중후하며 듬직하고 독립성이 강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하며 성과가 아주 좋다. 귀가 두텁고 견실하여 뒤로 바짝 붙은 사람은 의지가 강하며 전문 분야에서 권위자가 된다. 반면에 부채처럼 펼쳐진 귀는 의심이 많고 신경질적이며 노고가 많다. 12.